결과 그리고 감독님 준비되셔가지고 지금부터 언론 배급 시사회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감독님부터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감독님과 박진영 배우님, 이민기 배우님, 그리고 저희 이대 배우님 입장하셨습니다.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개봉을 앞두고 오늘 처음으로 기자분들께 저희 영화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월 감독을 맡은 선노무섭입니다. 네, 박진영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진 역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미 역할 맡은 이래입니다. 네, 사월은 오컬트 영화고요. 올해 파묘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오컬트 붐이 이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 오컬트인데 차별점이 있다면 저희는 한국의 장래 3일의 정서와 서양의 오컬트가 공존하고 그리고 그 안에 가족의 드라마가 있는 다른 매력이 있는 영화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획 시나리오를 봤을 때 두 가지 얘기가 한 영화의 시나리오에 들어있다는 것을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본 안에 재미있게도 아빠와 딸의 애틋한 감정을 다루는 휴먼 드라마하고 그 다음에 오컬트 장르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한쪽 얘기를 다루기에도 영화 시간과 분량은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한쪽 장르를 다루는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있을 건데요. 두 가지 장르가 묘하게 두 가지 얘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사실 그 흥미는 신선한데 그 이유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컬트 장르는 휴먼 드라마를 다루기에 그렇게 적합한 장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새롭고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제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어디에 참고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었죠. 각 장르별로는 있었지만 이런 얘기가 어우러진 그런 거는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실제화시키면서 사실은 매우 모험적이었고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흥미 때문에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처음 하는 장르였고 그리고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안 해본 거고 또 오컬트라는 장르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대본을 받고 좋은 기회에 어떤 새로운 장르, 새로운 역할에 도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 이런 오컬트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저런 영화들을 많이 찾아보곤 했었는데 시나리오가 딱 들어왔을 때 딱 그것이 깃들어 있는 역할을 제가 맡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먼저 질문하게 되는데 그거에 우선해서 좀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영화를 오랜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동안에 드라마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전시도 하고 그림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 영화를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굉장히 그 시간 안에 집중적인 얘기들과 감정의 강도를 끌어내야 돼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흥미로운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컬트 장르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런 영화를 일부러 찾아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뭐 그런 소재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그런 영화들을 찾아보면서 이거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이거를 감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느낌인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감정들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어떤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두려움이라는 그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그래서 보통 영화에서는 상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분명한 채로 드러나는데 오컬트 미스테리는 보이지 않는 거가 극대화될 때 항상 그 효과가 잘 나타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보는 측면에서는 그렇고 같이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것의 존재를 어떻게 크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장르가 같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존재를 어떻게 크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요. 10시간짜리 회의를 한 100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고요. 많이 그 점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박진영 선배님을 캐스팅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어떤 장르든 연기의 베테랑이시잖아요. 근데 이 저희 오컬트 장르에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구성이나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하실 것 같아서 캐스팅하게 되었는데 일단 현장에서는 이성적인 의사 승도가 이제 딸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신념으로 흔들리고 이제 미쳐가는 과정을 정말로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려운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에서 열연을 해주신 것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예, 민기 씨도 사실은 뭐 다른 배우들도 많지만 민기 씨가 되게 사제복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비주얼부터 염두에 두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연기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 바네신이라는 인물이 좀 이중적이고 좀 자기도 악마에 들렸었고 하는 인물이지만 자기도 이제 악마를 퇴치하는 입장이 되고, 네, 그런 인물의 심리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도 사실은 소미 역할 때문에 수많은 배우를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래가 당연 탑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미가 영화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지배된 연기, 그리고 슬픈 연기, 그리고 미쳐가는 연기,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래 배우가 그런 걸 다 소화해 주어서 정말 감사한 따름입니다. 떨어진 두 얘기가 각자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절묘하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한쪽의 목표를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었던 거가요. 말로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그리면서 두 사람 세 사람일 때에 그게 한 장면으로 한쪽 효과로 이렇게 합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먼 드라마다, 정서를 표현하는 장면이다, 또는 이쪽에 오컬트의 느낌을 표현하는 장면이다 라고 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나머지 것들이 말하자면은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두 개가 몇 대 몇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시각화시키는 것까지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씬하고 커트들을 나눠서요, A가 몇이고 B가 몇이냐에 대해서 수치화시켜서 가자는 그런 결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먼 드라마의 작용을 예를 들어서 6, 7, 그 다음에 이쪽 그 오컬트의 느낌을 그러면 4나 5나 6 중에 어느 지점을 정해서 가자라고, 이렇게 매신하고 매커트를 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내려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구마사제 역이다 보니까 뭐 사실 여타 다른 오컬트 장르와 차별점을 두었다기보다는요, 그 구마사제로서 해야 되는 사명, 뭐 의무 이런 거를 생각했고,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구마를 해서 구하려고 하는 지점이 이 영화에서는 부녀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지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캐릭터를 구축할 때부터 그냥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우리 아빠였어도 극중 승도처럼 나를 구해주기 위해 정말 모든 걸 다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구축하면서 뭔가 그냥 소미보다도 저로부터 좀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감정적인 씬에서는 뭐 딱히 연기라고 할 것이 없이 그냥 저의 친아빠와 대화할 때의 톤은 어떤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소미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게 좀 소미를 통해서 확연히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뭔가 그 차이점을 좀 확실히 두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나방 말씀하신 거는 나방이 이제 번데기가 돼서 이제 나중에 날개를 가진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영화에도 나오는 그 미스테리한 존재가 그 새로운 존재로 탈피하는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는 나방을 훈련시키느냐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네, 농담이고요. 그 영화에는 진짜 나방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CG팀과 이제 그 특효팀하고 이제 그 계획을 잘 짜서 저희가 촬영에 임했고요. 네, 나방은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화 할 때 다른 새로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만나면 많은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어떤 깊은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만들어내서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애써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묻어나와야 될 가장 강력한 느낌은 아빠와 딸의 애절한 느낌. 그러니까 딸이 죽지 않았다라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아도 이 사람만큼은 믿고 미쳐가는 과정이 관객들한테 동의가 돼야지만 가능한 영화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감정은 아빠와 딸의 애틋한 감정일 텐데요. 사실은 그런 장면을 할애하기에는 영화가 이미 장르상 굉장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그 다음에 보통 두 사람이 나오는 장면, 투샷만 나와도 그 느낌이 묻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별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우선 이래 씨의 긴장을 좀 덜어주는. 왜냐하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당연히 긴장을 하게 돼 있으니까. 나이가 적건 많건 남자건 여자건 분명히 그럴 테니까. 그래서 긴장을 좀 덜어주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래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매니저하고 어머니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작진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연습 시간을 좀 가졌죠. 뭐 쳐다보고 어색해하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기라든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해본다든지, 조금 가까이서 본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세상에 존댓말을 쓰는 친한 아빠와 딸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평소에도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촬영 때 좋은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평소에도 이걸 하자고 그러니까 존댓말 하지 말고 반말을 하자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되다가 어느 날은 쌩한 얼굴로 와가지고 예,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분명히 영화를 위해서 하긴 했어야 됐지만 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잘해줬습니다, 근데. 과거에 구마를 당한 입장에서 현재는 구마를 하고 있는 구마 사제라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마를 하지만 과거의 고통이 항상 공존하는, 그래서 더 냉정할 수 있고 더 간절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는 게 뭐 매력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제가 이 장르에 이 역할에 좀 빠져들려면 구마라는 거에 좀 더 젖어들 수 있을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독님께서 이 장르에 좀 많이 빠져 계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영화나 아니면 책 이런 것도 추천 많이 받아서 보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얘기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제가 좀 그래도 빠질 수 있게, 그 역할에 빠질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구마라는 액션이 포함되는 장면이 아무래도 처음 도전해보는 저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뭔가 턱이 좀 높았었는데 그런 걱정을 감독님께서 아시고 좀 전문적으로 그런 장면을 만들어주시는 트레이닝 선생님이랑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 필요한 목소리라던가 혹은 뭐 몸짓 혹은 뭐 스트레칭이라던가 뭔가 그런 장면들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구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장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대열에 낄 수 있는 거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사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작품들 거의 다 제가 봤었고, 근데 뭐 따로 차별화를 하거나 그런 점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본에 주어진 역할이 있고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절절함에 대해서는 예상하신 게 조금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지인 때문에 겪은 일인데 그 분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그 영화가 이제 아빠가 이제 딸을 잃은 상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으로 저는 공포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현장 비하인드로는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차가운 곳에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서 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도 먼저 스태프분들이나 또 배우분들께서 되게 뭐 깔 수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머리에 잠깐 벨 수 있는 거라던가 이런 걸 정말 사소한 것까지 구해주셔서 그래서 막 딱히 불편하다라고 느낄 틈이 없이 촬영을 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요. 입봉적으로 오컬트를 하게 된 이유는 소재를 구상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미스테리한 존재가 나오는 어떤 공포 영화의 분위기를 띠는 그런 소재를 고르다 보니 오컬트가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컬트란 장르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장르로 데뷔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정적으로는 동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서움과 공포의 감정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강력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재미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산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도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불러일으켜지도록 하는 거는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종류의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숙제로 가득했었던 작업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오컬트 장르가 상당히 흥미롭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연기를 하면서 좀 다행이다 싶었던 거는 제가 대사 외우는 거는 곧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았었는데 라틴어는 정말 처음 받았을 때 되겠거니 했는데 거의 약간 중구난방으로 있는 숫자를 외우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게 적응하고 수시로 보고 했는데 제 기억에 아마 중간에 한번 라틴어 자문 선생님이 바뀌셔가지고 대사가 다시 나오고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술 감독님 김시용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제들을 하셔서 일단 제가 먼저 컨택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 오컬트를 많이 하신 미술 감독님 별로 없어서 근데 노하우가 굉장히 있으셨고 그리고 그 세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장례식장과 저희가 그 장례식장에 보면 빈소, 그 염습실, 뭐 냉동실 뭐 그렇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포 영화에 어울리게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 폐쇄적이고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같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자체가 공포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랑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서움을 잘 안 타는 편이긴 한데요. 그 공포 영화 현장이 무서워야 잘 된다고 하시니까 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장면만 꼽자면 저는 우리 이래 배우가 그 갑자기 입을 벌리면서 소리치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죠? 그때 좀 소름이 돋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목소리를 나중에 후반으로 좀 이펙트를 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이펙트를 만들어서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 촬영이라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 다음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빠가 딸이 죽었다고 인정을 못하고 시체실에 시체 보관소에 들어가서 그 철제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딸과 같이 있겠다고 우기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리인을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리고 아빠가 이제 거기서 같이 딸과 같이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인 역할을 맡으신 분을 내보내고 문을 닫는데 거기서 끝나는 컷이었죠. 그런데 철제 침대가 갑자기 드르륵 하더니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한순간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느꼈겠죠, 스태프들은. 저도 그렇고요. NG가 아닐까? 그런데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아빠는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철제 침대를 붙들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을 계속 이어서 찍게 됐죠.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장면 촬영이 끝나고 나서 누가 이 철제 침대를 밀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시간도 없고 촬영이니까 그냥 촬영은 촬영의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떤 인상적인 장면을 자꾸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해 보면 한없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고요. 그럼 그거 누가 그랬냐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말인가 해야 돼서 한다면 악마야 고맙다. 그런 장면이 벌어져서 재밌게도 거기서 이어서 찍었습니다. 제가 밀진 않았습니다. 네, 민기 배우님. 네, 저 이게 너무 단답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장면을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현장에서 무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근데 평소에는 겁이 많습니다. 네. 저도 사실 스태프분들이 저를 보고 놀랐으면 더 놀랐을 것 같은 입장에 있는 위치라 오히려 더 놀래키는 재미로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있으면 집중하느라 사실 무서움을 느낄 틈이 없는데 그 공간이 주는 무서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장면마다 되게 일상적인 장소인데도 되게 싸하게 느껴지고 되게 그 스며들어 있는 음기가 뭔가 현장에서도 되게 싸하고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찍은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파묘가 공개되기 전이었고 검은 사제들 영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컬트 장르를 너무 좋아해서 검은 사제들 막 심심하면 맨날 돌려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담감이 아예 없었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오히려 그 선배님의 연기를 보고 좀 더 흥미를 갖게 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역할 자체가 아무래도 너무 다른 상황에 다른 설정의 인물이다 보니까
참고라거나 뭐 차별점을 둬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굳이 안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기를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안타까운 루머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예,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하던 그림을 그리는 게 곧 연기를 그만둔다거나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예, 뭔가 질문을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리냐는 질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질문을 다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연기하는 것하고 그림 그리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은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거죠. 대상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하는 표현이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행위이기도 하죠. 연기를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방식도 캐릭터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비교적 너무 무겁지 않게 소통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림은 온전하게 한 작가의 작가를 통째로 밑에까지 내려가서 생각이 뭔지를 끌어내서 다시 그거를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조금 범위가 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너무나 흥미로운 분야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뭐가 좋으냐 그러면은 참 선택하기 어렵지만, 뭐가 좋냐 그러면 그림이 더 좋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하지만 굉장한 모험심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얘기를 그렇게 통째로 끌어낼 수 있는 장르는 또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렵지만 재미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이고 좋지만 하나를 하면은 하나를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화도 뭐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그 개봉 시기를 잡는 게 쉽진 않았고요. 그래도 지금에서야 공개를 하게 돼서 저는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뭐 재촬영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후반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편집도 물론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CG나 그 음향 같은 것들을 또 공포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CG 같은 경우에는 그 나방 같은 게 가짜처럼 보이지 않도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10년 진짜 세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는 제가 드라마 쪽에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 영화로 이렇게 뭐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게 된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앞으로 뭐 영화 장르에도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많은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 영화가 11월 14일 수능날 개봉을 합니다. 그 수능 수험생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그 저희 영화 보시고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애쓴 영화라서 애쓴 만큼 애쓴 마음이 전달됐으면, 감정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영화가 관객분들께 유의미한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성인이 되는데 미성년자로서 마지막 영화를 개봉하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되게 반갑고 재밌는데,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수능을 보는 저의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도 저희 영화 함께 보시고 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보실게요. 네, 그리고 감독님까지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래 배우님 옆으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부터 시선 같이 맞춰볼게요. 살짝 아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쪽으로.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다 같이? 네. 그리고 가운데도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왼쪽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포토타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사하고 내려가실게요. 감사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네, 저희 사흘 기자간담회 포토타임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